자, 이번 강의에서는요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. 우리가 2차 방정식에도 있었죠. 뭐였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할 때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. 그러면은 이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a분의 c와 같다라고 했었습니다. 그러면 3차 방정식도 똑같은 논리로 확장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일단 결과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어떤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존재하겠죠. cx 더하기 d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때 이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. 자, 요렇게 쓰겠습니다. 첫 번째,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. 두 번째,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렇게 되고요. 자, 세 번째는요.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이렇게 곱한 겁니다. 자,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. 마이너스 a분의 b,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a분의 c, 마지막은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암기하셔야 되는데 암기할 때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. 자, 알파 베타 감마가 혼자서 있을 때, 두 번째는 둘이서 있을 때, 둘 곱해져서 있을 때, 세 번째는 셋이 곱해져 있을 때 이렇게 혼자서, 둘이서, 셋이서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. 마이너스 a분의 b, a분의 c, 마이너스 a분의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요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 유도할 때랑 똑같은데요. 쌤이 그냥 짧게만 할게요. 짧게 해보면 자, 우리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하는 요 방정식이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진다고 하면 인수분해 되기를 x 빼기 알파에 x 빼기 베타에 x 빼기 감마 그리고 맨 앞에 a 요렇게 인수분해 되겠죠. 우리 이거 전개해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조금 긴데 한 번만 딱 봐주세요. x 세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. 자,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. 자, 그때 이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에 대해서 양변을 a로 나누잖아요. 그럼 여기는 a가 날아갈 거고요. 여기를 a로 나누게 되면 x 세제곱 a분의 bx 제곱 a분의 cx 더하기 a분의 d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러면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보면 자, a분의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1로 보내서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나머지도 마찬가지 둘씩 곱해서 더한 거는 a분의 c와 같다. 마지막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a분의 d와 같다. 그러므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다.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해서 요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 풀 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. 자, 두 번째 주제가 세 수를 근으로 가는 3차 방정식의 작성인데 사실은 여기서 이미 다 보여드렸어요.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어떤 3차식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고 하는 이런 3차 방정식이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잖아요. 그럼 여러분들은 이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는 3차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. 그쵸? 자, 그래서 이 녀석을 전개하면 또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세 근이 주어졌을 때 3차 방정식 만들어봐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전개한 형태인 이런 꼴로 만드셔도 된다.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
제가 이 문제를 상당히 정성스럽게 풀어볼 생각입니다. 자, 두 가지 방법 보여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.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세 실근이 알파, 베타, 감마예요.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. 그러면 자, 방금 배웠던 것처럼 어떤 방정식의 세 근을 알면 우리는 그 식을 작성할 수 있죠. x 빼기 알파, x 빼기 베타, x 빼기 감마라고 이렇게 작성할 수 있잖아요. 자, 이때 여러분 구하라고 하는 식을 보니까 2 빼기 알파, 2 빼기 베타, 2 빼기 감마예요. 그러면은 여기다가 x 대신에 2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이 들죠. 그래서 x에다가 2를 뿅 하고 대입해 주시면은 우측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2 빼기 알파, 2 빼기 베타, 2 빼기 감마라는 모습이 나오고요. 왼쪽에다 2 대입하면 8 빼기 20 더하기 14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얼마입니까? 2에다가 6, 네, 왼쪽 6 이렇게 나오는군요. 우리가 원하는 값은 6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요게 이제 3차 방정식의 근의 작성을 가지고 조금 스마트하게 풀어본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원래는 대부분 친구들은 일단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거든. 지금 이 강의는 처음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볼 테니까 아마 이거를 다 전개를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전개해서 푸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. 여러분이 3차 방정식에 세 실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5죠. 그 다음 둘씩 곱해서 더한 거 해보면은 이건 7이고요. 세 개를 전부 다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t니까 자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열심히 전개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전개를 쭉 해가지고 이 녀석들을 탁탁 대입해 주시면은 똑같은 결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초보 때는 이 방법으로 많이 풀었을 텐데 이런 식의 방법도 있다는 거 조금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켤레근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? 우리 2차 방정식에서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3차 방정식도요. 켤레근을 가진다고 합니다. 자,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요런 꼴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켤레 형태 P 빼기 Q루템이다. 이렇게 켤레근을 가지는 거고요. 또한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이렇게 허근을 가지게 되면 다른 한 근은 이렇게 켤레복소수로 근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. 우리 그 2차 방정식에서도 했었는데요. 왜 3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처럼 켤레근을 가질까요?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3차 식을요 인수분해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되죠. 하나는 1차식 그리고 하나는 2차식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켤레근을 가진다라는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3차식도 그 2차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도 켤레근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.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켤레근을 가지기 때문에 적당한 조건이 만족될 때요. 그러므로 3차 방정식도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 켤레근 개념을 이용하면 미지수 같은 걸 구할 때 쉽게 구해낼 수 있는 거죠. 이제 2번을 볼까요? 자, A, B가 유리수입니다. 이런 조건을 꼭 챙기셔야 되고요.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빼기 1 더하기 루트 2예요. 자, 그러면 여러분이 근이 나왔네 대입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. 자, 한 근이 이렇다고 한다면 개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켤레로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. 자, 그 다음 이것은 3차 방정식입니다. 잊으시면 안 돼요. 다른 한 근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. 저는 다른 한 근을 P라고 놓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세 개의 근을 형태를 잡아봤고요. 우리 근계수 관계를 써볼 텐데요. 얘는 모르는 숫자, 얘도 모르는 숫자, 얘만 알고 있죠. 그럼 이 녀석과 관련된 근계수 관계식이 뭐였습니까? 바로 세근의 곱이죠. 세근의 곱은요.
마이너스 a분의 d예요. 그럼 마이너스 1인데 그것이 바로 이 세 개를 곱한 것과 같죠. 이거 둘이 곱하면은 합차 공식에서 마이너스 1이고 또 p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p가 되겠습니다. 그럼 우리는 p 값이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. 그래서 얘는 이제 1이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이제 a, b를 어떻게 구할 거냐? 만약에 a 값, b 값을 각각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면은 또 근기소관계를 쓰시면 돼요. 근데 지금 구하라는 게 a 플러스 b거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어요. 한 근이 1이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1을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다 해가지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입니다.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것도 하나 참고해 두시고요. 나는 그냥 a랑 b랑 각각 구하고 싶어. 그러면요. 세 근의 합. 자, 세 근의 합을 해볼게요. 세 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? 마이너스 1이죠? 그것은 마이너스 1분의 a죠? 네. 그래서 a는 1이다. 이렇게 하실 수 있겠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둘씩 곱해서 더한 거. 자,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. 그 다음 이렇게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.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예요. 자, 이렇게 둘씩 곱해서 더한 값. 결국은 마이너스 3인데 그게 뭐와 같냐? 바로 1분의 b와 같죠? 그래서 이것은 b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다 해가지고 합이 빼기 2다라고 구할 수도 있겠네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요. 3차 방정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해봤습니다.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. 다음 강의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